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발 금융위기가 온다면 한국 경제는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국 경제의 성장의 모멘텀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는데요. 아마 올해도 역시 이 내수 부진과 글로벌 통상 갈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특별히 제조업들의 부진과 그리고 1513조에 해당하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올해 2019년도에 경제 성장률은 2.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특별히 올해 2019년도부터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시 고용 부진 여파로 민간 소비가 소폭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고요. 아마 2019년도부터는 건설 투자 부진으로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새해 초부터 2000선이 무너졌죠.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일입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6.30포인트 하락해서 1993.70으로 장을 마감했죠. 지금 코스피가 2개월 만에 2000선을 내주고 지난 10월에 2000선이 붕괴됐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2016년 12월 7일입니다. 그때가 1991.89를 찍었는데요. 그 이후 2년 1개월 만에 지금 주식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이 이번에 신년 들어서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수출 등 기업 실적 부진이 전망에 따라서 특별히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요. 그리고 경제 대국인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고요. 또 국내적으로 악재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지 않았나 이래서 지금 2000포인트로 하락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2019년도에 과연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OECD 경제협력기구라든가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많이 내놨는데요. 아마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죠.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3.5%에서 3.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이 선진국에서는요, 통화 긴축 정책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선진국들이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가 통화 팽창 정책을 끝내고 이제는 통화 긴축 정책으로 돌입을 했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 실적들의 성장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세계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서 세계 경제 주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예측 불가 리더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런 소득세라든가 특히 기업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좀 호전시켰는데 이러한 감세 정책도 약발이 끝나지 않았나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정부는 말이죠. 지난해 11월 6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그 하원 의원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추가 정책에도 크나큰 제동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갈등이 이제 2019년 3월 1일 날 분수령이 될 텐데요.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그런 불확실성으로 어떤 그 매체에서는 말이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도 지금 지배적인데 아마 3월 1일 날 크나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죠. 2008년도에. 그래서 2008년 9년부터 선진국들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저금리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금리와 아울러 통화 팽창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QE가 되겠죠. 양적 완화를 했어요. 돈풀기 정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조에서 이제는 통화 긴축 시대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018년도에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서 지금 2.5%가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파월 의장이 말이죠. 또 2차례 인상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2차례 인상시키면 0.25씩 인상시키면 3%가 되겠고요. 만약에 한 번에 0.5를 인상시킨다면 3.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스위스 금융그룹에서는요.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가 3.5%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 전망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 0.575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자본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신흥국들에서는 크나큰 자본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들이 개도국들의 금융시장에서는 국지적으로 크나큰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런 외환 보유액이 적은 터키라든가 파키스탄, 이집트라든가 남아프리아 공화국 등은 고위험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자본 유출이 커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이 있죠. ECB라고 하는 유럽 중앙은행도 지난 12월로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2019년도에 유럽연합들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UBS라고 있죠. 여러분, UBS는 스위스 금융그룹이 되겠는데요.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2.5%에서 2차례 인상시킨다 하더라도 3.5%까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요. 기업의 실적 성장세가 약화되는 바람에 글로벌 주식시장에 지금 절반 이상이 비중이 차지하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 가격이 시가총액이 하락하는 바람에 악재가 많이 작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미국의 지난 2018년도 경제성장률이 2.9%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금 2.5%로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무려 0.4%가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인 IMF,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5%,
많게는 2.7%를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마찰로 6.1%에서 6.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중국이나 미국이 똑같이 주택시장 등 실물 경제 악화 현상으로 지금 미국도 올해 하반기부터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 CNBC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요, 미국은 2020년부터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불황이 하반기나 2019년도부터 미국도 다시 경제 불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2018년도 21%를 기록했던 미국의 기업 실적 성장률이 올해는 4%로 떨어질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흥국 시장은요, 기업 실적 성장률도 9%, 유로존은 약 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올해도 이런 세계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에 크나큰 리스크가 작용하고,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말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긴장이 악화되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계속이 장기화된다면 중국의 GDP 성장률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OECD는 중국의 성장률을 6.3%, 골드만사스는 6.1%, UBS입니다. 스위스 금융그룹은 6.1%, 중국 사회과학원은 6.3%를 예상했으니까 평균치로 본다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6.1%에서 6.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중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말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지방부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후 외환을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중국의 그런 경제 성장률이 6.1에서 3인데 만약에 2019년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가 하락한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0.5%가 하락할 전망이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말이죠, 중국 시장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지금 많은 타격을 받고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이마트들 말이죠, 유통업체들이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미국의 스타벅스가 지금 중국에 나가 있지만 중국에서도 상당히 매출이 격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동차 회사입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GM이라든가 또 폭스바겐, 제규어, 영국의 랜드로버, 미국의 포드 등 중국에 진출한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지난 2018년도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더욱더 매출이 격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무역 갈등으로 미국의 그 애플 중국에 있는 국민들이 애플을 지금 배척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의 아이폰 불매 운동은 아니지만 지금 중국의 화웨이가 지금 세계 스마트폰 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화웨이가 2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고 애플은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7.8%.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에서 말이죠, 애플 그 아이폰이 매출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미국에서 애플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삼성은요,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타격은 없었습니다만은 애플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지요. 자, 이제 세계 경제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말이죠. 지금 중국도 크나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역시 중국도 내수 부진과 역시 글로벌 통상 마찰 또 제조업의 부진 이런 것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역시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중국은 더욱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중국 시장이 경제가 악화된다면 한국 시장에도 크나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부진된다면 당연히 한국의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올 거라고 예측하는데 지금 중국의 제조업도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세 가지 리스크는 뭐냐? 중국의 기업들이 말이죠.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지금 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부채가 많지요. 부동산 버블이 왔지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그림자 금융입니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에서 신용 중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입니다. 개인과 개인들 간에 온라인 대출이 많은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도에 말이죠. 중국의 기업 부채는 중국의 국민 총생산 GDP 대비 160%였는데 2016년도에는 260%, 지난 2018년도에는 GDP 대비 기업 부채가 270%로 추정하고 있어서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주택이 공급이 과잉돼 가지고요. 공급 과잉으로 신규 주택들이 판매가 부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버블로서 버블이 꺼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기업 부채가 많다 보니까 기업들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신용 경색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 상하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25%가 감소됐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신흥국들이죠. 인도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그리스, 캐나다, 요즘 또 아르헨티나에서 말이죠. 올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도 선거가 있고요. 또 5월에는 유럽연합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에는 미국에서 선거 유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 나라들의 인도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캐나다, 이런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이런 정치적 행사, 정치 행사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크나큰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해 2차례 인상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올 하반기에 미국도 경기가 상당히 하반기, 그러니까 2019년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부터 리세션이 장기 불황이 오지 않을까 한다면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좀 행정부에서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서 연방준비제도가 압력을 받고 그러한 경기 위축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추가 인상이 또 어렵게 되지 않는가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도 크나큰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뭐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수출이 많은 국가가 중국 27% 정도 되고요. 미국이 12% 정도 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이제 베트남이 한 8% 정도 해서 50%가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호주라든가 캐나다 이런 각국 나라의 일본이라든가 수출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니 해도 중국과 미국의 수출량이 제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한국 경제도 크나큰 타격이 온다는 겁니다. 결론은 중국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가 온다면 한국 경제, 금융시장에도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는 결론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물론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런 세계 경제를 시장을 내다보면서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한국 경제, 세계 경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